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오늘도 바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기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관심있고 필요할 만한 자료 위주로 초봉이나 평균 연봉, 복지사항, 채용 인원 등등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잡소리는 최대한 빼고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관은 요청이 재차 들어왔었던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저의 계획이나 요청 순서 등을 반영해서 업로드 중이라 바로바로 올려드리지 못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자료화면부터 보시죠. 설립일은 2000년 1월 1일이고 대한민국 법률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조금 긴데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주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군요. 오랜만에 국토부 외의 기관이 나왔습니다. 본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공사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원수부터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구분해 놓은 거고 이를 합친 전체 직원 수는 하단의 임직원 총계 A+B를 보면 연도별 총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총 인원은 6,000명을 훌쩍 넘어 7,000명 가까이 되는 꽤 큰 규모의 공기업인데요. 참고로 여성 직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1,200명 가까이 되는데 전체의 약 15%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표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총 채용 인원인데요. 매 연도별 채용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17년, 18년도에 채용 인원이 확 늘었죠. 이전에 현직자분 답글을 참고해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맞물리면서 채용 규모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여성의 채용 인원은 그중에 20-3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대 비율은 기본적으로 50%를 넘고 16년도엔 70%가 넘는 걸로 보이네요. 본사 이전과 지방 근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사원의 초봉입니다. 자료 보시면 매년 약간씩 초봉이 상승해 오고 있긴 한데요. 가장 최근인 2018년도는 3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이는 아래서의 뜻 대졸 사무직 군 미필자 기준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자는 1에서 2호봉이 추가돼서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공기업치고 초봉이 꽤 낮은 느낌인데 공시된 것처럼 기본급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얼핏 듣기로도 이런저런 수당 같은 게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초봉이라 제외시키고 공시를 한 건지 주위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잘 아시거나 현직자분 계시면 답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연봉입니다. 초봉도 중요하겠지만 평균 연봉은 입사 후에 임금의 상승률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총 급여를 기본급부터 수당 및 성과급으로 분류를 한 거고 우리가 볼 거는 총 합계인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6,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 연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건 밑에 쪽에 있는 평균 근속 연수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평균 근속 연수는 대략 19년 정도네요. 그러므로 입사 후 19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의 연봉이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평균 연봉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카더라지만 제가 듣기로 저 외에 뭔가 지급되는 것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주위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공시된 자료만으로 보면 연봉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저 금액은 전 직원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부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 직무별 특성에 따른 수당 차이로 인해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쪽은 휴가기간의 리조트 등 휴양소 제휴, 기념품 등 자잘한 복지도 있긴 하지만 잡다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관심 가질 만한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복지 위주로 다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엔 대기업보다는 복지가 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육비 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공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비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보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사가 많거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연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자금은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까지는 지원금이 나오고 대학에 갈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금액 한도나 B학점 이상 성적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니까 전세나 임차의 경우 도시에 따라 1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는 경우에는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있는 것에 비하면 대출 범위가 꽤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사택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보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농어촌공사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고 추가로 장기로 병원 생활을 할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도 되는 걸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쪽은 꽤 좋은 편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도 좋은 복지인데 농어촌공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표에 나와 있진 않아서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결혼을 하거나 가족이 투병 생활을 하는 경우,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우,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등 목돈이 들어가는 사유가 있을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타사 대비 꽤 잘 되어 있는 편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이것도 기간별로 차이가 제법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결혼 시 30만원, 출산 시 50, 부모 해갑 시 10, 사망 시 50 등등 범위는 좀 넓은데 금액이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한 것처럼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걸로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보통 복지포인트라고 하죠. 이걸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곤 하는데요. 주점 등등 업종 제한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입학금 등등 일정 조건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누군가의 궁금증이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유익한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